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막 한 달이 되지 않는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위로는 먼저 낳은 5살짜리 첫째 딸아이가 하나 있고요. 남편이랑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인데 현재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선 잠시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첫째랑 둘째랑 이렇게 뜸을 들이고서 출산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둘째 아이가 생각보다 늦게 찾아오게 되면서 30중반의 갓난아이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걱정이 되는 것도 많았으나 이왕 찾아온 아이니까 힘 닿는 데까지 잘 키워보고자 했어요. 남편도 저랑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고요. 기존의 첫째 아이만을 키울 때에도 저희 부부는 둘 다 맞벌이를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키웠어요. 저도 제 피부치를 옆에 딱 두고 끼고선 키우고 싶었으나 맞벌이를 해야만 가게 사정에 여유가 있었고 저는 절대로 일을 그만두면서까지 가정일만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미안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다만 자주 친정엄마가 집을 찾아와 저희 부부 없는 사이에 집안 청소도 해주시고 또 하루 정도는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면서 그 대가로 작은 용돈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 막 사는 게 힘들기까지 하진 않았어요. 얼른 아이가 빨리 커서 어른들의 손이 덜 닿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러다가 첫째 아이가 사람 말을 잘 알아듣기 시작하고 또 육아에 한층 익숙해져 갈 때 둘째가 생겨버렸네요. 거대한 산 하나를 겨우 넘었는데 또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지만 첫째를 키워낸 만큼 둘째도 잘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는 정말 여러 가지 복병의 일들이 넘쳐났었답니다. 일단 임신 초부터 안 하던 입덧이 너무 심해진 바람에 제가 회사 일에 지장을 느낄 정도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막달이 되어서나 휴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임신 중기가 되자마자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좀 더 계획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 휴직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는 엄마가 하루 종일 옆에 있으려고 하니 너무 좋아라 하더라고요. 잘 다니는 어린이집도 안 가려 하고 집에서 제 옆에 꼭 붙어만 있으려고 하는 바람에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아이를 잘 데리고 살았습니다. 이 어린애가 엄마를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이러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 허리가 정말 떨어져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배는 점점 불러오고 살림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아이까지 제 옆에만 꼭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니 말입니다. 제 몸을 챙기기는커녕 아이와 집안 살림을 먼저 챙기면서 안 하던 일상을 살다 보니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는 제 상태가 말도 못하게 악화되어 갔어요. 너무 외적인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서였는지 입덧이 심해서 육아휴직을 몇 달이나 당겼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덧하던 게 쏙 들어가 버렸어요. 허무해서 이게 뭔가 싶을 때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막달이 되어 있었어요. 태교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도 못했고 은연중에 아이와 남편을 향한 짜증이 늘어버려 도무지 보기 좋은 가정이라고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로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는 내가 날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직접 제 돈을 주고서 살림이라도 도와주는 도우미 아주머님을 고용했어요. 주변 회사 선배님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반찬까지 만들어주신 도우미분들을 쓰시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 구하는 사이트 하나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보낼 만한 시간을 얻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낮잠을 자고서 깬 후부터 4시간 동안 집에 와줄 수 있는 분을 고용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간단한 청소를 하며 아이를 돌봐주면 제가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으로부터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들고 일어난 바람에 저는 도우미를 고용하고 한 달도 채 되질 않아서 더는 쓸 수 없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그저 시어머니께 우리 집에 도우미 아줌마 온다? 라고 생각 없이 말을 한 바람에 시어머니는 돈이 남아 도냐? 멀쩡히 집에 노는 애 놔두고서 왜 도우미를 고용해?
라고 하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남편 밥상에 고기 하나라도 더 얹으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내 화를 내시는데 순간 어머님께서 내가 막달 임산부라는 거 잊은 건 아닐까 싶었을 정도였어요. 저의 아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할 것도 없을 텐데 왜 토오미를 불러서 이 사단이야. 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그만 보내고 옆에서 키우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회사를 잠시 쉰다고 아주 호강에 겨워 사는구나. 네 남편이 혼자 저리 고생하며 출퇴근하고 있는데 라고 말입니다. 애초에 도우미를 부를 정도로 내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왜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냐고 무조건적으로 저를 비난만 하셨죠. 그러니 저도 내가 뭔가를 단단히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육아휴직을 쓴 주제에 너무 주제넘는 돈을 쓴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그래서 어머님의 닥달하는 소리를 들으며 얼떨결에 저도 도우미를 잘라버렸죠. 이게 단 몇 주 만에 일어난 일이어서 저도 뭐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서 도우미를 고용한 건데 시어머니는 왜 이런 나의 힘든 점들을 몰라주나 싶어 섭섭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저하고 그리 가깝거나 돈독한 사이가 아니거든요. 결혼할 적부터 제가 남편이랑 비슷한 수준의 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혹여나 여자가 너무 잘나서 남편을 잡아먹는 게 아니냐며 저에게 참 못할 소리들을 뻔뻔하게 해대곤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들을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만 좋은 고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시를 했고요. 늘상 우는 얼굴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이게 시어머니께는 늘 우스운 존재로만 각인이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쓴소리를 하더라도 바보처럼 네네 거리면서 웃고만 있고 자신의 비율을 맞춰주려고만 하니 이런 제가 우스워 보일 수밖에요. 시어머니의 사소한 잔소리 그리고 얼척이 없는 참견 같은 건 늘 있어왔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도우미 문제로 인해 저는 일방적으로 어머니께 혼이 났고 결국 어머님이 초강수를 두시면서 주제넘는 참견을 또 해오셨어요. 본인을 도우미로 쓰라고 하면서 저희 집을 찾으신 겁니다. 너가 그 돈 도우미한테 줄 거였음 차라리 나를 불렀어야지. 나 봐라. 나는 네 새끼를 누구보다 잘 키울 자신이 있고 또 내가 설마 내 손주를 굶겨 괴롭히기라도 하겠냐? 아무 걱정 없이 일을 맡길 수 있는 건 아닌데 넌 저번부터 니네 엄마한테만 부탁을 하거나 아예 얘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버리더라. 너 그러는 거 나 무지하게 섭섭했어. 라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면서 아이와 살림을 맡기는 거 부탁하라고 하는데 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불편해서 내 집에 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시어머니 말고는 당장 선택의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승낙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냥 도의적으로 아이와 살림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돈 100만 원씩을 다달이 드리면서 살림과 육아를 어머니 의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당당히 돈을 들이고 일을 시키는 것이기에 저도 조금은 더 두 다리를 뻗고 잘 쉴 수 있을 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은 군말을 하지 않고 육아와 살림을 잘 해내주셨답니다. 물론 제가 좀 쉬겠다고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서 방 안으로 들어갈 때 멀쩡해 보이는구만 꼭 쉬어야겠니? 라고 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기는 하셨거든요. 저녁밥까지 다 차려놓고서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본인 집에 가지를 않고서 오래도록 붙어 계시려고 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다 괜찮았어요. 어머님이 뭔 말을 하시던 제가 쉴 수만 있으면 된 거였으니 상관없었고요. 자기 아들을 보겠다고 더 오랜 시간 저희 집에 머무르실 때에도 그만큼 어머님께서 제 아이랑 더 많이 놀아주셨기 때문에 괜찮았었어요. 저에게도 분명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께 딱히 뭐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어머님도 그런 제 속마음을 잘 아는지
가끔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하긴 했어도 금방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둘 다 서로 필요한 것만 얻어가며 지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육아와 살림 도움을 받는 것이었고, 어머님은 용돈과 자기 아들, 손녀딸을 보는 걸로 만족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는 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주고받고를 잘하면서 큰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자 어머님께서 당장 밖으로 나오라고 아주 몇 날 며칠을 들들 볶으셨습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고 난 후에는 친정엄마가 와주실 거니까 그만 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산후관리도 조리원에서 제대로 받고 나오면 한동안은 편할 테니 큰 걱정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아주 노발대발을 또 하신 겁니다. 자신한테 돈 주고서 살림하고 육아까지 하라며 불러들여 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남의 손에 도움을 받으려 하냐며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 갑자기 자신은 잘라놓고서 친정엄마를 대타로 불러 용돈도 주며 일을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얼마나 고집을 부리셨는지 몰라요. 자신이 집에서 육아랑 살림이며 다 할 거니까 친정엄마를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제가 친정엄마를 부르려는 이유는 바로 제가 마음이 편해서였거든요. 친정엄마는 저한테서 따로 용돈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아니셨고, 그래서 제가 억지로라도 돈을 받으라며 건네야 하는 분이셨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이가 둘이나 있을 텐데 시어머니는 늘 대충대충 아이를 돌봐주며 옆에만 끼고 계셨던 분이셨는지라 전 좀 더 세심하게 아이를 돌봐주면서 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어요. 그게 바로 저희 친정엄마였고요. 그러니 여러모로 우리 엄마를 데려오는 게 나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겠다 싶어서 결정을 한 건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저러시니 난감할 수밖에요. 돈 주는 사람은 나인데 왜 고용당하는 사람이 저 난리인가 싶어서 한동안 시어머니와의 마찰로 조리원 안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자꾸만 전화를 해서는 나오라고 당장 돈 환불 받고 집으로 오라고 난리를 피우는 어머님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남편까지도 미안하다면서 제 앞에서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건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친정엄마를 집에 들이는 것은 보류를 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어머님께 딱 한 달만 도와주시고 그 후에는 내가 불편하니 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말을 드려야지만 알아들으실 것 같았고 실제로 어머님도 제가 불편하다고까지 말을 하니 새삼 뜬금없이 그래? 그럼 안 와야지 뭐 라고 하면서 알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 마지막 한 달 동안 저를 들들 볶으려고 작정을 하신 듯이 굴었어요. 돈을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도 전과 달리 육아며 살림을 제대로 하질 않으셨고 오히려 일거리를 만드는 걸 취미삼아 하더라고요. 내 집안에서 자기가 담글 김장을 만들어서는 식구들 나눠줄 거라고 판을 벌리질 않나. 큰아이를 놀게 하겠다면서 어디서 갑자기 큰 풀장 같은 걸 하나 사오셔서는 그 안에 스티로폼을 다 뜯어서 넣어놓으신 적도 있었어요. 문제는 그걸 하나도 치우지 않고서 나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간다. 라고 하면서 혼자 호련히 사라져 버리셨다는 겁니다. 집안은 그 조그마한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날아다니며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제가 도무지 휴식을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고 또 돈은 돈대로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갈수록 이런 일이 잦아져 가니 저는 어머님을 향해서 화가 나기 시작했고요. 제 심정이 표정으로 드러난 건지 자주 시어머니께 심드렁한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어머님은 급기야 제게 그러더라고요. 넌 어째 갈수록 표정이 싸가지가 없어? 라고 말이죠. 잘못 들었길 바랬지만 어머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혼자 집으로 가버리셨죠.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선 또 약속 시간을 저버린 채 혼자 그냥 나가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다다음 날 일어났어요. 하루를 그냥 무단으로 안 오는 바람에 제가 혼자서 하루 종일 살림과 육아를 맡아 했습니다. 어머님이 전날 저한테 싸가지 없단 욕을 하시고서 나가버리며 저녁거리도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안 오셨던 그 하루 동안 가족들이랑 같이 먹일 미역국을 만들어 놓고 집 청소도 하며 하루를 보냈죠. 어머님이 해놓지 않고 밀어놓기만 한 빨래도 제가 나서서 다 했고요. 뭐 화는 났지만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이럴 줄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어머님을 한 달간 집에 오게 한 거였으니까요. 그저 빨리 한 달이 지나가고 시어머니가 제 집에 그만 오시기만을 바라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게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제 아이를 안으면서 아이고 할머니 보고 싶었지? 라고 애교를 부리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황당은 했지만 괜히 전날 일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한 집안 안에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고요. 어머님도 그래 라는 대답으로 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작은 아이가 보채니까 아이를 안고선 방 안에서 조용히 달래주기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에이씨 확 진짜 라는 신경질적인 말이 들려왔어요. 아이가 살고 있는 집안인데 누가 그런 식으로 험악한 말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둘 다 그런 식으로 서로 일을 가며 싸운 적은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시어머니의 목소리라는 걸 알았고 우는 아이를 잠시 요람 안에 두고서 부엌으로 나가봤는데 글쎄 어머님이 제가 오전에 싹 다 긁어먹은 빈 미역국 냄비를 쳐다보면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날 직접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 약간 남은 건 오늘 아침에 애들 밥 먹이면서 제가 후다닥 밥에 말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글쎄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든다며 짜증을 내셨던 겁니다. 아니 시애미가 오는데 어째 새국 하나를 끓여놓을 생각을 안 했대? 하여튼 싸가지 없는 년. 그 올해 또 미역을 처먹겠다고 미역을 풀려놓은 건 뭐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옆에 제가 미역국을 또 만들려고 미리 불려놓은 미역이 담긴 그릇을 툭툭 쳐대더라고요. 그러니 그 위협적인 행동에 저희 큰아이가 겁을 내고서는 할머니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저대로 뭐 문제 있어요? 라면서 어머님께 그만 화를 내라 1차 경고를 날렸죠. 하지만 어머님의 화는 계속되었어요. 전 단지 산후조리 중이니까 미역을 자꾸 먹고 싶을 뿐이었고 거창한 요리를 할 만한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그저 만만한 미역국을 또 끓여볼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런 제가 뭐 그리 못마땅한 건지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셔놓고선 자기 밥을 안 해냈다고 성질을 부리고 계시더라고요. 자꾸만 그 화를 참지 못하고서는 싸가지 없는 년이라며 이 앞에서 저를 욕보이는데 저도 오래도록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경고를 다시 날렸어요. 어머님, 얘 들으니까 2년 전년 욕은 그만하시죠? 오늘 피곤하시면 그냥 집에 가셔도 돼요. 내일도 쉬셔도 돼요. 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꺼내서는 어머님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말에 꼭지가 뒤틀린 건지 불린 미역이 담긴 그릇을 싱크대 안에 우당탕탕 소리를 내면서 쏟아 부어버리셨어요. 지 처먹을 거면 더럽게 밝히는 년! 이라고 하면서 다시금 욕설을 남발하며 그 난장판을 키우신 겁니다. 그때가 되어서는 저희 큰아이도 완전히 겁을 먹고선 울음을 터뜨렸고 그 엄청난 괴음에 방 안에 있던 둘째 아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저도 오만 곳에서 애들 울음소리가 들려오니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분노를 느꼈고요. 경고를 그렇게 친절하게 했는데도 이 난장판을 만들어낸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바로 안고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할머니 혼내드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억지로 웃는 얼굴을 지어 보이며 아이에게 동생을 보살피고 있으라 했고요. 바로 밖을 나와서는 시어머니 면전에다가 물었어요. 저랑 싸우고 싶으신 거죠, 지금? 이라고 말입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그리고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싸우겠냐는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싸우고 싶어서 이 난리를 떤 게 아니냐면서 시어머니를 노려보니 어머님도 당황을 하셨는지 절 잠시 뜸들이며 보다가 야, 네가 뭔데 시어머니랑 싸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려니 돈 좀 있다고 유사를 떠는 거야, 뭐야? 가져가. 돈 100만 원 안 받아도 되니까 네가 싹 다 가져가고 꺼져. 라면서 더욱 크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뭐 또 없는 것들 있고 목소리만 크던데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 짝이었습니다. 꼴사나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나 먹으려는 미역인데 당신이 뭐라고 이걸 버려? 당신이 제대로 미역국을 끓여주기라도 했으면 내가 그걸 그렇게 불려놓고 있었겠어? 라면서 도로 쏟은 미역들을 주워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뒤에서 등을 퍽 소리나게 때리면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라고 저에게 소리를 치던 시어머니를 저는 결국 직접 손찌검을 날려가면서 안갚음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싱크대에서 주워 담고 있던 그 미역 줄기로다가 시어머니의 싸다구를 날려버렸어요. 내 등을 왜 때리는 거냐고 하면서 미친 속도로 미역 줄기를 휘둘러댔죠. 아이들도 방 안에 있겠다. 가뜩이나 화가 나던 참인데 눈에 뵈는 게 없겠다 싶어서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마디가 들릴 때마다 화가 난다면서 미역 줄기를 갈겨버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시어머니가 미역에 얻어맞는 광경을 똑똑히 보고야 말았죠. 시어머니도 몇 대 저를 때리더니만 점점 아프고 힘들고 무서운지 야, 너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방어만 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렇게 어머님께서는 며느리 손에 미역으로 장장 10분이 넘도록 맞아가며 실랑이를 하다가 제가 진이 다 빠져 멈추게 되면서 그 잠깐 사이에 집 밖으로 도망을 치셨어요. 죽어도 우리 집에 와서 살림해 줄 거라고 우기면서 쳐들어오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리도 어머님이 제 손에 미역줄기를 맞아대다가 제 발로 도망쳐 나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줄이야 저도 감히 상상을 못했던 것이라 얼떨떨했어요. 뭐가 되었든 시어머니를 쫓아내기만 하면 된 거라면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난장판이 된 부엌 속 미역줄기들을 정리했고요. 보란듯이 깨끗하게 줄기들을 씻어내서는 끝내 국으로 잘 끓여 먹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께는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았고 지난 시간 동안 들였던 돈들까지 다 뱉어내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그냥 이대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러니 어머님도 제가 돈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던 건지 물어보는 연락 한 번 없이 소식이 없으시네요. 당연히 제 집에 찾아올 생각도 못 하시는지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으셨고요. 그러니 저는 이제서야 친정엄마를 집에 좀 더 편하게 초대를 해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산후조리를 지내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서 시어머니께 산후조리 후 집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건데 왜 그 양반은 기어코 찾아와서는 제 삶의 회방을 놓다가 혼자 승질을 못 참고 그날 일이 피운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성질머리가 더러운 사람들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그 삶 자체가 아이러니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전 당분간 미역만 보면 시어머니 싸다구로 때린 게 생각이 나서 미역국 만드는 건 자제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어머님은 평생 미역이 미자도 듣기 싫어하며 사시겠죠. 어머님, 다 본인의 업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